아니 그 지민 씨는 좀 평소 스케줄 없을 때는 뭘 하시나요? 근데 저는 매일 내일 뭐 먹을까가 제일 아 진짜.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듣기로는 이제 떡볶이 진짜 좋아한다고 얘기를 네네네, 들었는데 네. 혹시 뭐 떡볶이 추천해주고 싶은 맛집 있어요? 떡볶이 저는 사실 제가 방송에 나와서 먹었던 그 떡볶이집을 촬영만 하면 그 떡볶이를 주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자님들이나 광고주분들이나 제가 그 떡볶이가 없으면 촬영을 안 하는 애처럼 야, 한지민 씨 온다 거기 그래. 시켜 거기 시켜. 이걸 사러 가신 분들은 또 얼마나 그러니까. 저 때문에 아침 일찍 가서 근데 그 떡볶이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먹는 떡볶이는 저기 서대문구에 철길 옆에 허름한 떡볶이 있어요. 아 마포에 있는 없어질 수도 없어질 있다고. 수 있어요. 맞아요. 프로그램에서 갔는데 떡볶이도 되게 맛있어요. 뭐요? 진짜 맛있어요. 쌀떡이요? 거기 쌀떡이죠. 야 맛있다. 네, 또 쌀떡이에요. 전 또 밀떡. 아 밀떡이시구나. 네, 밀떡. 아 저는 밀떡 쌀떡 안 가리거든. 우리 떡볶이 좀 한번 뭐 그런 거 한번 할 때 한번 좀 모시고 한번 가야겠네 진짜로. 지민 씨. 네. 그런 게 해요? 아니 뭐 하는 건 아닌데. 뭐 만약에 아, 그럼 아니, 예를 하기만 들어서- 저 좀. 하면 좀 지민 씨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예능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래서 어느 정도 근데 지민 씨가 내가 보기에는 조금 열려 계신 것 같은데. 약간 우리 제작진 쪽에서 요 아니 얘기. 늘 시키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싶어요. 한다면 어떤 예능을 좀 추천해주고 싶으십니까? 유퀴즈 같은 프로그램. 아 그럼 세호가 나가야 되는데요. 그건 아니지. 아닙니다. 뭐 또 혹시나 또 만약에 저를 대체할 누군가가 있다면 해야죠. 거짓말 하시는데.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자기 자리 내줄 생각 좀 없으면서. 그러니까. 아 재밌네요. 올인해서 이제 송혜교 씨 그 아역으로 네. 데뷔를 좀 하셨는데. 잘하진 못해서 너무 못했고 연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 했지만 그냥 운이 좋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제가 이제 너무 못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연기가. 그리고 이제 스태프분들은 잠 못 자시고 잠 못 주무시고 계속 촬영하시는데 저로 인해서 계속 늦춰지니까 제가 다 망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가는 게 무섭고 싫었었어요. 모두 저를 제 눈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대사 들으면 너무 죄송한데 눈치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현장에서만큼은 제가 가장 못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도 한없이 낮게 되고 제가 저를 미워하게 되고 제 자신이 너무 싫었던 시기였어서 그래서 현장에 좀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감을 좀 얻게 된 작품이 대장금이었다. 네. 붉은 흑인 적토는 피를 많이 흘린 징했었고 가마미 검댕인 당묵은 고독에 쓴 적이 있습니다. 고독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중화기나 혈흔, 쇠부치에 상한데도 쓴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용량이 너무 큰 그릇이었어서 담아내지도 못하고 조연을 하면서 주인공분들 보고 선생님들의 연기를 현장에서 이제 좀 지켜보니까 그때 좀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아니 이제 차근차근 필모를 쌓아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산 통해서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이곳엔 어떻게... 널 데리러 왔다. 예전에 이제 저희 그 무한도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보조 출연 그때 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죠. 저희들은 역할 자체가 뭐 이렇게 그 당시 신분이 높은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밖에 있었죠. 네, 주로 밖에서 좀 지민 씨하고 뭐 이렇게 크게 붙는 씬은 없긴 없었어요. 어떤가? 복로빵은 뜨끈하게 데펴나든가? 왜요? 대표였으면 뭐 어쩌려고? 나는 어떤가? 아이, 사실 요즘 이제 이사는 이서진이다, 이준호다 이렇게 파가 좀 좀 나뉜다 그래요. 나눠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준호 씨가 또 새롭게 이제 준호 씨가 올라오면서 네네네. 네. 한지민 씨에게 좀 이사는 누굽니까? 아무래도
이서진 선배님이죠. 아, 예, 예. 그래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네요, 그냥. 그냥 역사 속의 정조로. 사실 그 남기고 역사 싶네요. 속의 네. 정조로. 역사 속에 전혀 제가 아는 이서진 선배님과 정조는 매칭이 안 돼서. 정말 그 이서진 씨가 소위 말해서 츤데레의 네, 뭐 약간. 약간 네. 아 왜요? 아 친하니까. 헛웃음을 헛웃음을 지었는데. 아니 다른 분들한테는 뭐 툭툭하면 잘해주시긴 하죠. 네네, 맞아요. 저한테는 뭐 그냥 아, 전혀 괴롭히기만 하셨으니까. 선배님 누구랑 잘 지내요? 지민 씨도 뭐 진짜 수많은 또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많이 맞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영화 미스백 어우, 진짜. 배우 이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죠. 네네네. 예. 야, 질척거리지 말고 그냥 먹고 가. 미스백. 그렇게 부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아동 학대라는 소재, 또 여배우 원톱이라는 이유로 이게 이제 투자나 배급사를 찾기 어려워가지고 개봉 전까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네네네. 또 그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여성 원톱 영화라서 어려움보다는 그 역할을 제가 해서 투자자들도 막 빠지겠다 이런 아, 말씀 그래요? 많이 하시고 배급사가 안 정해져서 개봉이 계속 미뤄졌었죠. 맞아요. 영화는 찍고 좀 상대적으로 맞아요, 좀 맞아요. 뒤에. 네네네.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저한테 기대하시고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근데 투자자분들 또한 그게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캐릭터를 잘 표현할 소화해낼 수 수 있을까. 근데 그 점에 대해 뭐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더 잘 해내야겠다라는 욕심과 마음이 있었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배역을 위해서 이제 담배도 종류별로 좀 다 펴보시고 침 뱉는 네네네네. 역할도 하고 이제 뭐 맞아. 여기 이제 역할에 이제 몰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니까 그때 당시 이제 영화가 끝나고 저는 알았어요. 제일 먼저 포커스는 담배로 가겠구나.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등장 자체가 담배를 태우는 씬이었거든요. 연습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만 만나면 저 한 번만 알려달라. 그리고 구석에 가서 침을 제가 뱉어보겠다. 이제 흡연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질감이 생기면 이 영화에 못 들어갈 것 같다 생각해서 뭔 얘기인지 진짜 알겠어요. 예,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 물고 있고 계속 이렇게 물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 포커스가 다 담배로 거기에 다 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그래서 끊으셨나 이거를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 나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지금 끊었습니다. 예. 아니 이제 이렇게 노력한 끝에 그 연말 시상식에서 이제 여우주연상 이거 이제 휩쓸었죠 한지민 씨가. 시상식에서 뭐 이제 우리 지민 씨가 울었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납니다. 먼저 너무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봉하는 것만으로도 좀 너무 감격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개봉하고 저희 막 1만 명, 막 2만 명 안 되고 매일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영화가 일주일도 안 걸리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 더 잘 됐을까 막 이런 막 온갖 힘든 점이 많았었어요. 혼자 고뇌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막 떠올라서 제가 이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잘 해냈어 이런 느낌보다는 영화가 이 상으로 인해서 좀 그래도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짧지 않았던 시간 동안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제게는 참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을 정말 다른 배우가 했더라면 벌써 이 영화가 세상에 공개됐을까 이런 마음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을 때 정말로 우리 스태프분들과 이걸 기다려주신 스태프분들한테 요만큼의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막 눈물이 정말 복받쳐서 났던 것 같아요. 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인생 드라마로 꼽는 또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영희야. 영모가!
이제 그 노희경 작가님께서 후반부에 터질 영옥의 이야기는 한지민이 아니면은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뭐 최고의 찬사죠. 네, 너무. 근데 작가님이랑의 인연은 진짜 오래됐어요. 제가 한 2007년 때부터 뵀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 쌍둥이 언니로 나오신 배우분께서 이제 실제 다운증후군 맞아요, 친구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배려를 하면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너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됐었죠. 우리 저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언니로 나오셨죠, 정은혜 씨. 네네네. 참 그 연기를 네, 진짜.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은혜 씨께서 그 사실은 작가님이시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사실 극 중에서 실제로 그린 그림을 보고 이게 좀 그 지민 씨가 이제 오열하는 모습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버스에 딱 올라탔을 때 그림이 탁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카메라 세팅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일단 하나 볼 때부터 이제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요. 네. 그간에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그 재능을 발견했었던 건 아니고 그 친구 역시도 진짜 드라마 속 영희 역할처럼 너무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조현병도 실제로 알았었고 누군가와 시선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렵고 그랬던 친구가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서 4,000명의 얼굴을 실제로 그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냈다는 게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 대본상 사실 제가 마지막에 눈물이 터져야 되는 씬이었어요. 근데 이제 감정이 처음부터 막 올라오니까 감독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장면 우는 거부터 촬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거부터 엉엉 우는 거부터 촬영하고 다시 좀 추스리고 같이 연기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저 역시도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먼 이제 친척 조카 중에서 다운증후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과의 교류가 조금은 어렵고 이렇게 눈 마주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정 컨트롤에 있어서 좀 예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현장에 왔을 때 어떻게 적응을 할까 이런 지점들이 좀 걱정이 되고 대사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조금 사랑으로 은혜를 감싸주고 앞에서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프로처럼 잘하게 되더라고요. 참 진짜. 그러니까 그만해, 내가 찍을게. 내가 찍을 거야. 네가 무슨 그림을 놔. 이거 놔라. 그만해. 나쁘냐? 너는 안 믿지? 엄마, 아빠처럼 그리는 거 내가 그리는 착한 거. 너 나 버렸지? 지하철에. 그 친구들은 한 명 한 명 어떻게 보면 다 어떤 지점에 있어서 보석 같은 원석 같은 느낌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거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좀 차단해준 계기가 된 것도 같고 맞아요. 너무 은혜 씨가 잘해내줬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가 잘 산 것 같아요. 네. 이 친구가 현장에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눈 마주치고 편해지고 가끔 저를 혼내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나간다면 이 발달장애 친구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조금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진짜 잘해내고 싶었고 그 영희라는 친구를 만난 게 진짜 이 드라마로서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었어요. 네. 홍보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 뭐요? 얘기하세요. 뭐죠? 뭐 어떤 거죠? 그 네 얼굴. 네. 네, 그죠? 말해도 돼요? 근데 그때도 있으려나? 은혜 씨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또 그 다큐 영화. 네. 은혜 씨가 2017년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 이후에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오면서 사회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야기를 좀 담은 얘기인데 그런가 봐요. 아, 참.
땡큐. 골치 아파. 그놈 인기가. 저는 얼마 전에 봤는데 너무 힐링이 되고 계속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이 얼굴. 네, 그래서 이런 영화가 조금 더 관심받고 사랑받으면 은혜 씨 같은 이제 발달장애 친구분들이 좀 더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정말.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관심이 필요하니까 꼭 안 나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리어골 캐릭터 은혜씨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언니 맡은 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라마 방영 끝나고 바빠졌어요. 그놈 인기 때문에 영호가 아니 지문 언니 같이 연기도 하면서 즐거웠고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내 생일날 파티도 재미있었어. 드라마 촬영 잘 하겠습니다. 또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드라마의 마지막 회 자막인 많은 분들한테 여운을 좀 많이 남겼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라는 그 메시지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민 씨는 좀 행복하세요? 요즘요? 왜 망설이지? 네, 언제 행복하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이 좀 어렵긴 한데요. 어렵죠. 네. 이거 사실은 뭐 24시간 뭐 계속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뭔가 대단한 행운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그냥 좀 무탈한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어머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그 무탈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니까요. 그렇죠. 좀 나이가 들수록 요즘은 이별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뭔지 알겠어요.